싫어하는 인생공부 송이북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북입니다. 오늘은 최영철 시인의 코로나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시를 들어보시죠. 코로나 최영철. 2020년의 불청객 코로나는 인간 하나하나를 뚝뚝 떨어뜨려 놓으라는 긴급 지령을 받고 급파된 나쁜 놈들의 해작질이 분명하다. 지구의 힘은 틈만 나면 모여 궁리하고 작당하고 뭉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어떻게든 인간 하나하나를 뚝뚝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335 모인 인간은 소곤소곤 쑥덕쑥덕 거리다가 뚝딱 후다닥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뚝뚝 한 명씩 떨어뜨려 놓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얻은 것이었다. 2020 코로나는 어떻게든 인간을 갈갈이 떨어뜨려 놓으려는 다른 별의 음흉한 술책이며 이 공작을 통해 인간을 완전히 멸종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얼굴 마주치지 마라, 손잡지 마라 했지만 어젯밤 꿈에 아버지가 오셔서 내 손을 잡고 당부하셨다. 애야, 무슨 일 없니? 코로나 꼬임에 빠지지 말고 네 엄마 잘 보살피고 형제들 손 잘 잡고 살아라. 떨어지면 안 된다. 그놈들 농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오늘은 최영철 시인의 코로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신작입니다. 최근에 창작된 시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 가장 시사적인 소재의 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인 최영철 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하고는 고등학교 동기생입니다. 고등학교 재학할 때는 서로 잘 몰랐어요. 이름 정도만 알고 1983년 말인지 아니면 1984년 초인지 그 무렵에 부산에서 처음 만나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문인으로서 이렇게 친교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한 사람인 최영철 시인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저작권을 허락해 주었거든요. 이 시는 최근에 쓰여진 시입니다. 코로나는 뭡니까?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체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미세해서 눈에 전혀 볼 수 없죠.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라고 합니다. 시는 이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산문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상성이란 말이 있죠. 문학작품에서 소재나 제재를 두고 대상성이라 하는데 이 시의 대상성은 일상의 생활로부터 가져왔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언어 역시 일상어로 서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에서 코로나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외계로부터 침투한 특수부대 요원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수부대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코로나고 이름된 외계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인간을 낱낱이 떨어뜨려 놓으면 인간은 무력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침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지구 힘은 틈만 나면 모여 궁리하고 작당하고 뭉치는 데 있다. 누가?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궁리하고 작당하지 못하게,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그 시의 한 중간 부분에 보면 다른 별의 엄흉한 술책이라 하는 것 보니까 외계에서 파견된 침투한 특수부대 요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명어록 하나 기억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 와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어록이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런데 다시 시인은 이승만 대통령의 어록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반합이네요. 변정법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제2화는 어때요?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화자의 실제 경험이지만 허구적인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꿈입니다. 왜? 남이 대신 꿈을 꾸어줄 수가 없거든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 남의 꿈이거든요. 남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은 꿈꾼자 외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시에 있어서 꿈이 소재로 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꿈을 시인 자신의, 화자 자신의 꿈을 시로 소재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뭐 시를 한 400편 가까이 이때까지 써왔습니다만 좀 비교적 꿈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소재의 이야기가 좀 비교적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의 꿈은 대체로 시인의 무의식의 발현이다. 꿈을 하나의 허구적 장치로 우리가 그 내용의 깊이를 살펴본다면 그 시에, 꿈시에, 꿈을 소재로 한 시에 의미의 지층이나 의미의 심층 같은 것이 많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꿈 이야기는 주제와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죠. 이 시 역시 이연에는 아버지의 현몽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바로 시의 끝을 맺고 있네요. 절대 코로나19 오임에 빠지지 말고 가족끼리 뭉쳐서 살아라. 놈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절대 가족끼리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제가 또 한 말씀, 약간 문학 외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때요? 세균을 뭐라고 합니까? 외래어로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어떤 차이가 있죠? 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 미세한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아보다 더 미세한 게 바이러스예요. 박테리아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고 또 병원체예요. 병원체란 말이 뭡니까? 병이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을 병원체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생명체는 아니죠. 또 병원체는 맞습니다. 병원체는 맞지만 생명체는 아닙니다. 왜? 단독으로 그 정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복제, 자가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그런데 말이요, 숙주에게 붙어가지고 숙주에 감염되면 막 그때부터 유전적인 돌연변이나 진화의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이때는 생명체의 특징을 나타내니까 이 생명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긴가민가 하는 생명체. 그러니까 이것을, 바이러스를,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좀 모호하다,
생명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좀 모호하다 해서 조건부 생명체다. 박테리아는 생명체이며 병원체인데 바이러스는 조건부 생명체이면서 병원체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간염은 바이러스를 생명체로 봅니다. 왜? 놈이라고 하니까. 이 시에서도 놈이 나왔죠. 코로나 19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독한 놈이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놈이란 말은 생명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바이러스는 생명체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놈 저놈 하는 거죠. 시인은 여기에서 코로나 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이놈들이 농간에 빠지지 말고 꼬임에 빠지지 말자 하는 내용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난 것을 현몽과 꿈속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일상의 소재로부터 지지한 최영철의 코로나.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를 건드린 이 시를 감상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최영철 2020년의 불청객 코로나는 인간 하나하나를 뚝뚝 떨어뜨려 놓으라는 긴급 지령을 받고 급파된 나쁜 놈들의 해작질이 분명하다. 지구의 힘은 틈만 나면 모여 궁리하고 작당하고 뭉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어떻게든 인간 하나하나를 뚝뚝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335 모인 인간은 소곤소곤 쑥덕쑥덕 거리다가 뚝딱 후다닥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뚝뚝 한 명씩 떨어뜨려 놓은 인간은 아무것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얻은 것이었다. 2020 코로나는 어떻게든 인간을 갈갈이 떨어뜨려 놓으려는 다른 별의 음흉한 술책이며 이 공작을 통해 인간을 완전히 멸종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얼굴 마주치지 마라, 손잡지 마라 했지만 어젯밤 꿈에 아버지가 오셔서 내 손을 잡고 당부하셨다. 애야, 무슨 일 없니? 코로나 꼬임에 빠지지 말고 네 엄마 잘 보살피고 형제들 손 잘 잡고 살아라. 떨어지면 안 된다. 그놈들 농간에 넘어가면 안 된다.